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미월의 임수일간 적전수 간지총론에 나와 있는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를 그 적전수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적전수 간지론의 그 이론 중에 하나인 천합지자 지왕희정 이렇게 됐거든요. 천합지자 지왕희정 그랬는데 천간이 지지와 합하는 것은 지지가 왕하고 고요함을 기뻐한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 사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해일주, 정해일주 그다음에 무자, 그다음에 갑오, 그다음에 기해, 그다음에 신사, 그다음에 이모, 개미 일주는 지장간의 인원이 천간과 서로 합하는데 이는 자하가 재나 관의 관계이다 그랬거든요. 재간이 왕하면 안정됨이 마땅하고 충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지지가 수국하에서 그 재성 그 방국이 됐죠. 사오미로. 그리고 임수일주가 그렇게 화에 종한 사주다. 재해 종한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는 관이 이제 돼 있으면 관에 종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주가 이렇게 이모 그러니까 임수하고 그 오중에 있는 기토하고 이렇게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 재성국의 재성에 이렇게 종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격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잡기에서 이렇게 정관이 투출했죠. 잡기에서 정관이 이렇게 투출했고요. 그 다음에 을목, 상관이 이렇게 투출했죠. 그러면 원령에서 투출한 것들이 아주 주도적인 세력을 항상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잡병진전에서는. 그럼 이 정인이 세력이 어떠냐? 정인이 이제 보면은 그 이렇게 사오미 계절에 그 신금일주가 굉장히 약하죠. 약해가지고 이 상관을 과연 극제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재성화가 화급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주는 상관하고 이 정관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사주거든요. 상관경관이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폐가 되는 사주인데 그나마 이제 이 재성이 이렇게 왕해가지고 상관의 그 흉인을 재성으로 이렇게 목생화해가지고 화생토로 이어주는 이런 구조의 사주다. 신금의 그 일주도 신금이라고 하는 이 글씨도 그 상당히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월의 임수가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신금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신금에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임수의 그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격국용신과 이 상신으로 보면은 미월의 임수일간이 상관과 정관이 투관하여 무정한 사주인데 천간으로 신금이 있어 인수가 상관을 제어하여 관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주는 정관격이 상관을 보는 사주이므로 재성이나 인성으로 상관을 극설해야 한다. 그리고 원령에 투관된 을목과 기토가 용신이고 신금은 용신이 아니죠. 신금은 뭐 이렇게 지지에 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간으로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 원령에서 투출한 것에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이것들이 그 용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그 원령이 용신이기 때문에 원령 안에 들어있는 그 지장관도 모두 용신의 후보다. 이런 것들이 투출하면은 그 사주는 임수일간의 이 사주는 기토 정관과 이 상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상관경을 해가지고 격이 이제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관을 이렇게 이렇게 금으로 극하느냐, 이렇게 화로 이렇게 설하느냐, 요 방법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원령에서 투관된 을목과 기토가 용신이고 신금은 용신이 아니고 화의 지지의 무군으로 상신으로는 부족함에 재성이 을목을 화하여 정관을 생함으로 인성보다는 이 재성이 상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신금의 존재는 무시 못한다. 일간이 워낙 약하잖아요. 임수가. 그래서 임수가 워낙 약한데 상관을 써가지고 재성을 써서 정관까지 이렇게 생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신금의 그 어떤 그 쓰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반기는 이런 그 사주 팔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격국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조상복도 있고 부모복도 있고 배우자복도 있고 자녀도 좋다 그랬거든요. 자녀 수를 보면은 토국상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 재성이 이렇게 왕에서 재성이 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주는 이 상관도 썼다가 이 정관도 썼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운에 따라서 이 재성운이 올 때는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 부로 가는 기보다는 관으로보다는 부로 가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적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보다는 부를 추구하는 사주다.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제 대운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경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살 혼잡으로 을경합에서 이렇게 합살 유한에서 제왕생관으로 유화시전은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경금이 들어와가지고 합살유간이 된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관이 화생토 재생관 이렇게 해가지고 토생금 해가지고 관인의 어떤 그 보호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아주 좋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죠. 일간이 약하거든요. 일간이 약한데 사오미로 가면 더 약해지잖아요. 이 지지가. 그래서 중간이 제왕으로 일간이 약하여 재관을 부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는 조금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운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진대운 한번 봐봐요. 무진대운에는 관살 혼잡이고 화가 이제 금을 극하고 관살을 생함으로 재성이 흉신으로 돌변하여서 사주 전체를 망가뜨린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정미대운 같은 경우 보세요. 정미대운은 정화에서 이제 이 재성이 이렇게 투출했죠. 재성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용신 재성이 투출하여 목을 화하고 이렇게 관을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신금 인성을 생하여 사주의 격이 기격이 됐죠. 조금. 시운이 인묘진으로 행하였다면 재운복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묘대운이거든요. 묘미 목국이 됐어요. 목국이 되면은 이제 상관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 정관이 그만큼 이렇게 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일 이제 조금 이 사주가 과연 상관 생재 재생관 할 수 있는 이 임수 일간이 그 정도 힘이 있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재물복이 좋다. 이렇게 적전수에 보면은 정묘대운하고 병인대운에 그 수만의 재산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병인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병신합하고 식신운으로 목화가 유정하여 토로생함으로 사주의 격이 기하게 되었다. 적전수에서도 이 시기에 수만의 재산을 모았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주는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이 정인이 이렇게 쓸모가 없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신금 때문에 이 상관을 써서 이 재성을 이렇게 부릴 수 있고 재성을 부리면은 관까지도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울축대운 상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축 이렇게 해서 정인이 상당히 발달돼 있죠. 인성이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신금이 유축 방국으로 근을 내림으로 재성이 상관을 화하고 인성국을 이루어 격국의 변은 없다. 격국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약간의 이 사주 전체의 격은 이게 재성이 이제 인성을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정관격인데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금의 그 기운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임수가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임수는 상관을 잘 써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취하는데 상당히 인성의 그 어떤 힘을 많이 빌렸지 않나라는 이런 그 해석을 해봅니다. 갑자대운 같은 경우 보세요. 갑자대운 같은 경우는 갑목이 정관을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자는 이제 그 양인이죠. 비거분이에요. 비거분으로 상관이 왕해지고 재성을 생하고 인성을 극지함으로
사주의 격이 패가 되어 간직에서 물러나는 운이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였다면 사업운은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수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론이 그렇게 왕이 지면서 이 상관의 기운으로 갔다가 상관이 다시 재성으로 이렇게 화하니까 상당히 이 전체적인 이 관운으로 보면 관운은 이게 불리하지만은 이 사업운은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평진전의 정광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그 복습한다는 이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한번 훑어보기로 해요. 정광격의 정광격의 재성하고 인성이 함께 투출한 경우를 기준한다면 둘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기함이 큰 것이다 그랬거든요. 설상공의 사주를 보면은 신월의 이제 을목이죠. 정관이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당령했고 신금이 이렇게 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상당히 왕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있어요. 재성하고 인성이 있는데 을목이 가로막아가지고 재극인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대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상공의 사주. 그다음에 재인이 서로 장애를 받는 사주다. 이제 이런 경우 미월에 이제 무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여기서 을목이 투출했거든요. 그럼 정관격일 이제 이루었죠. 작기 정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 목생화 해가지고 화생토 이렇게 해서 이 관인이 상당히 유정한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에 재성이 와가지고 이 정화를 이렇게 합거리 했어요. 그래서 고관무보가 됐거든요. 고관무보라고 하면은 이 정관에 보좌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고관무보가 되니 이 때문에 벼슬이 7품 이상 되지 못하였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재성하고 인성을 둘 다 이렇게 쓰지 못한다면 인 하나 쓰는 것이 재만 쓰는 것만 못하니 인성은 관을 보호할 수가 있고 관을 누설할 수도 있으나 재는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관을 화하여 인을 이루고 재성이 투출했다면 대기격이다 그랬거든요. 자, 잠시 이 정관격일 때 이 재성하고 인성, 이 재성이 있고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경우거든요.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 정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정관의 기운을 이렇게 설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재성은 재생관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 인성보다는 재성이 있는 것이 좋다. 재생관 하니까 좋다 하고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개입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 재성보다는 인성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관을 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정관격이죠. 이 사주가 김장훈 사주. 이 정관격이거든요. 정관격이 해묘미 목국이 됐어요. 정관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인성국으로 변했어요. 인성국으로 이렇게 변한 경우에 이 재성이 이렇게 투출하면 아주 고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래 인수격에 그 재성이 되면은 격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정관이 화해서 인수가 되고 이렇게 정관으로 재성이 이렇게 투출돼 있으면은 아주 기격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을 만나서도 인수를 차고 있고, 상관을 만나서도 인수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칠살과 혼잡되어도 맑음을 취하면 기약이 된다 그랬거든요. 두 가지 경우죠. 이제 하나는 상관을 만났어도 인수로 상관을 대체하니까 이렇게 좋고, 칠살과 혼잡되어도 이렇게 합을 해서 합살 유관하거나 합관 유살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맑음을 취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창국의 사주를 보면은 지지에 보면 지지가 전부 여기 보면 미월에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됐죠. 정관격이 작기 정관격이라고 그래요. 정관격이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가 전부 다 그 목이죠. 전부 다 목인데 정관에 신금, 두 개의 신금이 이제 이것을 근금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보호한다. 그래서 관인 소통이 아주 잘 된 사주다.
해서 그 기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신금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관경관에서 아주 격이 완전히 깨져 버리겠죠. 그다음 이찬정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간목일주죠. 그래서 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럼 간산 혼잡이 됐죠. 그런데 을경합을 해가지고 합살유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음을 취한 경우다 해서 아주 기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인수를 쓰는 경우에 재성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그랬어요.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해서 이제 인성으로 상관을 이렇게 극해서 정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재성을 이렇게 와버리면 제극이 내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투출하니까 상관이 이게 다시 정관을 극하니까 아주 흉하게 되죠. 이럴 때 제극임이에요. 제격폐인하고 제극인하고 이렇게 상당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재성이 인수를 제거할 수 있어서 정관을 생하지 못하고 재성으로 상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재성을 만나도 도리하여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합을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은 자, 이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사축이 돼가지고 그 근금목을 하고 있어요. 근금목을 하고 있는데 이 병화가 저 화급금을 해서 이렇게 상관을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적이죠. 그리고 정임합해서 이렇게 정임합해가지고 사주가 이렇게 좀 맑게 됐어요. 이렇게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정관격에 인성이 투출해서 사축을 이렇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정관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더욱 유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찬정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을경합을 했어요. 합살 유관을 했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맑음을 취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격의 치음법을 보면은 정관격의 재성과 인성이 함께 투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둘 다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기함이 큰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상공의 사주는 이 재성이 있고 인성이 이렇게 있는데 을목이 가로막아 가지고 제극인 토국수를 이렇게 못하니까 아주 기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경미하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요. 관이 경미하면 관을 돕는 운, 정관이 노출되어 합하는 운은 폐가 된다. 칠살과 혼잡되어도 폐가 된다. 정관이 겹쳐서도 안 된다. 또 형충이 되어서도 어떤 공기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불리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운을 볼 때, 이 격국에서 운을 볼 때는 일간의 강약하고 그 다음에 격국의 강약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상신의 강약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전부 다 억부론의 그 이론에 의해서 일간 그 강약을 이렇게 보고 많은 것은 이렇게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하는 억부론의 어떤 그 이론 체계가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기 재를 쓰는 경우 재생관이죠. 정관기 재를 쓰는 경우죠. 그럼 인수나 신앙이 자리로 가는 게 좋다. 왜 그럴까? 정관격에 재를 쓰는 경우는 일간이 왕이 되거든요. 일간이 좀 강해져야만이 이렇게 정관하고 재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수나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이 좋고 식상운은 매우 꺼린다 하는 것은 정관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관격이기 때문에 식상이 오면은 정관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좋지는 못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격이 다른 격이면 틀리겠죠. 제격이면은 제격에 이렇게 제격의 정관을 보고 있을 경우에 식상운이 오면은 이것도 안 좋겠죠. 정관격에 이렇게 재성을 보고 있는 경우에 식상운이 오면은 이렇게 정관을 극하고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격국이 되기 때문에 식상은 매우 꺼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은 재앙으로 가는 것이 좋다. 정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로 재앙으로 가면은 재는 이렇게 정관을 생해주죠. 재생관, 관인생 이렇게 해주죠. 식상운도 오히려 길하다.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관이 중하고 일간이 경미한데 인수를 대동했다면
신왕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니 재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관격이 식상을 대동하여 인수의 극제를 쓰는 경우 우는 관왕, 인왕 그리고 그 방이 이 인수의 그 방이 좋다. 그리고 재우는 매우 꺼리는데 만약에 인수가 중첩되어 나오면 여기에 칠사를 쓰는 경우에 식상운도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주 중에 겁재를 써서 칠살과 합하면 재운도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식상운도 행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신앙운과 인수운도 행할 수 있으나 다만 칠살을 만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주에서 상관을 써서 이 칠사과 합하면 식상운과 재운을 모두 행할 수 있지만 인수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겁재를 써서 칠사를 제거하면 재운도 길하고 식상도 길하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양간일 경우에 겁재들은 항상 그 양간의 칠사를 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칠사를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합하면은 재운도 좋죠. 왜냐면은 칠사라고 이렇게 겁재하고 둘 다 흉신인데 둘 다 제거가 되니까 재성운도 아주 좋죠. 그 식상운도 괜찮죠. 재성하고 식상운으로 가면은 아주 겁재 식신생재가 되니까 좋다는 뜻이고요. 또 상관을 써서 칠사를 제압하는 경우는 은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만약 을목의 그 일주가 상관 그 병화를 쓰고 있다 하면은 이 을목의 칠사는 신금이 되죠. 그럼 둘이 병신합이 돼가지고 상관의 흉의하고 칠살의 흉의가 없어진다. 그런데 인성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제 그 을목은 인성이 수죠. 임수나 계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수국화 해가지고 합을 깨버리죠. 그러면은 칠살의 흉의, 상관의 흉의가 다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흉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때는 인수운이 안 좋다는 뜻이고요. 신이 오면은 좀 불리하죠. 상관보다.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임수의 식신은 저기 간목이죠. 간목이 무기압을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목국토하니까 무기압을 방해하니까 이렇게 둘 다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칠사라고 이 겁재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좀 불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관의 지음법까지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